편안하게 출퇴근길 들을 수 있는 매크로, 지정학을 팩트 기반 분석 후 확률론적 추론 접근으로 그 내용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투자홀릭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란 전쟁의 시간은 한쪽 편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겹의 시계와 수렴하는 타임라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전글에서 저는 시간의 편은 의외로 미국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유틸리티 붕괴가 여름이면 임계점에 도달하고 호르무즈는 지금 팔지 않으면 빼앗기는 소멸성 자산이며 바브엘 만데부와 IRGC 잔존 도발 카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논거였죠. 그 분석의 큰 틀은 지금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슬라마바드 협상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변수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네타니야후의 부패 재판 재개이고 다른 하나는 레바논 정부의 헤즈볼라 미중방화 명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은 단순히 한쪽 편이 아닙니다. 레이어별로 다른 쪽을 향하고 있고 그 레이어들이 지금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계, 질존적 시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어에서 시간은 여전히 미국 편입니다. 전쟁 전부터 데이제로에 근접했던 이란의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6주간의 전쟁 피해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시계는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5,000메가 전력 적자, 사우스파스 피격, 정유시설 파괴, 이후에 6월에서 7월 여름 전력 수요 25% 급증이 얹히면 전력에서 물로, 물에서 식량으로, 식량에서 위생으로, 위생에서 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연쇄 붕괴가 현실이 됩니다. 미국도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유가 100달러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2026년 중간선거 리스크가 커지죠. 하지만 미국의 고통은 되돌릴 수 있는 정치적 패배이고 이란의 고통은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적 붕괴입니다. 이 레이어에서 시간은 명백히 미국 편입니다. 이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계, 물리적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란이 확보한 레버에 대한 분석입니다. 4월 9일 이란 반관용통신 ISNA와 타스님이 호르무즈 해협의 길의 해도를 공개했습니다. IRGC가 기존 국제 항로 위에 위험구역을 표시하고 선박들을 이란 본토 쪽으로 우회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개전일인 2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죠. 이것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협상이 타결되어도 호르무즈는 즉시 열리지 않습니다. 기뢰 제거에 최소 2주에서 4주, 보험시장 정상화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열렸다고 선언하는 것과 유조선이 실제로 지나가는 것은 다른 시간표입니다. 전글에서 저는 호르무즈를 지금 팔지 않으면 빼앗기는 소멸성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판단은 유지하지만 기뢰라는 물리적 장치가 이란에게 이행의 속도를 통제하는 레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도 이란은 기뢰 제거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국 측 약속 이행을 단계별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율을 다시 쓰자면 매도자가 잔금 치르기 전까지 열쇠를 안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을 팔겠다고 합의한 건 맞지만 실제 입주의 타이밍은 매도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협이 열리는데 2주에서 4주가 걸리더라도 금융시장은 합의 서명 즉시 반응합니다. 실제로 이번 2주 휴전 소식만으로도 유가와 방산주는 급락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뢰가 한 개도 제거되기 전에 유가 하락이라는 정치적 승리를 이미 손에 쥐게 됩니다. 반면 이란은 기뢰 제거 속도를 통해 제재 완화 등 미국 측 약속의 이행을 단계별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호르무즈는 서명과 동시에 열리고 실물 경제의 호르무즈는 이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열리는 이 절묘할 지차가 양측 모두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서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사적 시간입니다. 여기가 이번 글의 핵심이고 가장 크게 바뀐 레이어입니다. 전 글에서 저는 레바논 휴전 제외를 설계된 맞대응 카드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8시간 동안 두 가지 사건이 이 구도를 크게 바꿨습니다. 첫째,
네타냐후의 부패 재판 재개가 확정됐습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4월 12일 심리를 재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사법부가 정상 기능을 회복한 것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네타냐후에게 평화는 위협입니다. 전쟁이 재판을 멈춰줬는데 휴전이 그 방패를 걷어낸 셈이니까요. 뇌물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총리가 10월 총선을 앞두고 재판정에 서야 하는 상황. 이것은 네타냐후에게 다시 전쟁이 필요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변수만 존재했다면 저는 정글의 낙관적 판단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변수가 이 구도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4월 9일 베이루트 내 모든 무기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도록 군과 보안군에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베이루트 공습 직후에 내려진 결정이죠. 10분 안에 100개 타깃 182명이 사망한 공습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비무장화를 위한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종이 위의 명령입니다. 4월 20일 이후 레바논군의 실제 소탕 작전이 시작돼야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헤즈볼라가 저항하면 오히려 베이루트 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명령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네타냐후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쟁 영웅서사입니다.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론과 플리바겐 협상력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이 요구해온 국가의 무기 독점 원칙을 레바논 정부가 20년 만에 수도 베이루트에서 실제 집행 대상으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5월 15일까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첫 직접 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판 재개만 있었다면 네타냐후에게 확전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협상 방해 위험이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재판 재개와 헤즈볼라 비무장화 흐름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네타냐후에게 승리 선언 후 중단이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상 환경이 개선된 것입니다. 네타냐후가 합리적 행위자라면 지금은 더 싸울 때가 아니라 승리를 선언하고 법정으로 가서 전시 영웅을 재판하겠다는 여론의 방패를 쓸 때입니다. 물론 네타냐후가 항상 합리적이었다면 지금 법정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극우 연정의 압박으로 비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확전 인센티브보다 자제 인센티브가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새 시계의 수렴, 그리고 5월에서 6월이 분기점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세 겹의 시계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시계는 여름 전에 유틸리티 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계는 호르무즈 개방과 유가 안정을 확보해서 중간선거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시계는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역사적 승리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시계가 모두 빠른 합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여름 데드라인인 6월에서 7월과 네타냐후의 재판 본격 심리인 6월경이 교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월에서 6월이 이 게임의 최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세 시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도착지까지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은 핵 포기와 호르무즈 완전 개방을, 이란은 불가침 보장과 체제 안전을, 네타냐후는 레바논에서의 성과 고조를 원합니다. 시간 압박이 타협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불가침 약속을 무엇으로 담보하느냐는 구조적 질문은 시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누구 편인가? 전글에서 저는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단을 수정합니다. 거시적으로 시간은 미국 편입니다. 이란의 실존적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호르무즈의 협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대가를 추출할 수 있는 물리적 영향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기뢰가 깔린 해협은 서명 한 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라는 가장 큰 시간 소모 변수가 중립화되면서 양쪽의 시계가 드디어 같은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시간에 쫓겨서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압박을 인식하면서도 기뢰와 이행 속도라는 물리적 레버로 체면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글에서 제가 가장 개연성 높다고 봤던 시나리오의 조건이 지금까지 중 가장 강해졌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리스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레바논 무장해제 집행 리스크입니다. 4월 20일까지 레바논군의 실제 소탕 작전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헤즈볼라가 저항하면 오히려 베이루트 내전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IRGC 하부 유닛의 우발적 행동입니다. 분절된 지휘체계 하에서 누군가의 독단적 행동 하나가 모든 계산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미군 함정을 건드리는 순간 협상은 끝납니다. 셋째, 쿠시너와 위트코프 변수입니다. 이슬람아바드 협상단에 벤스뿐 아니라 쿠시너와 위트코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 측이 뒤통수를 친 협상가들이라며 공개적으로 불신을 드러내온 인벌들입니다. 벤스의 신뢰 자산이 이 두 사람의 존재로 상쇄될 위험이 있습니다. 곧 이슬람아바드에서 벤스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와 아라그치가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마주 앉습니다. 세 겹의 시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다만 중동은 항상 시계를 배반해왔다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자문이 아닌 분석 콘텐츠입니다. 투자의 모든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